귀농 귀촌을 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의 어떤 생각을 가지면 육체노동을 꺼려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육체노동이 어렵고 힘든 분들은 시작. 다시 안녕하세요, 열무TV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도 저희한테 제보가 하나가 들어왔는데 귀농 귀촌을 이제 하셨는데 굉장히 큰 빚을 지셨더라고요. 그래서 가초 지정을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도움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주시는 분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본인의 뭐 친인척을 이용해가지고 사업의 정책 자금을 흘러 들어오게끔 뭐 이렇게 해서 사기를 당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얼마 전에 있었고, 또 뉴스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잘 돼 있는 곳들은 잘 돼 있는데 지역마다 달라서 또 이게 본인의 어떤 이득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일단은 귀농 귀촌 하시는 분들의 그 애로사항, 가급적이면 제 편에서 아니고 귀농 귀촌 하시는 분들 편에서 이야기를 이끌어내고 하고자 하는 이 의도가 훼손되지 않고 그 귀농 귀촌 하시는 분들의 그 어떤 심정을 적극 헤아릴 수 있는 이런 생각으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귀농 귀촌 할 때에 늘 말씀드리지만 그 기본 원칙, 기본을 무시하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그만큼 많아집니다. 다시 말해서 귀농을 하는데 첫 번째는 가장 먼저 정보 수집이죠. 정보 수집은 다른 것도 물론 좋지만 교육을 통해서 공적 기관이 공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교육기관의 교육을 듣는 것이 그것이 가장 기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 그 토론을 하는데 그럼 땅 파고 그거 되겠어? 그래서 교육을 듣는 것이 일단은 기본이다. 그리고 이 기본을 지키셔야 된다라는 것과, 두 번째, 귀농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도움 주겠다고 하는 분들, 도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도움을 받겠다고 하지만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개중에 다는 아닙니다. 간혹 가다가 순수하지 않게 의도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마음으로 두드려 보시고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중요한 것은요, 공적 기관, 공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추천을 받는다거나 단체에 추천을 받는다거나 이런 일들을 그런 길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느끼기에 이런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이유가 그런 기관을 통해서 받으려고 갔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순수하지 않은 의도로 이용해가지고 내가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경우도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게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닐 것이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분이라고 해서 거기다가 전폭적으로 맡길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교육을 받고 그 정보에 의해서 접근을 해줘야 되는데, 그분도 마찬가지, 어느 분이 도움을 주겠다고 접근을 해오는 분 중에 그거는 공교육기관이든 공무원이든 어디든 똑같이 그건 한 번쯤은 비교를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은 너무 아프지만 본인이 어떻게든 좀 더 알아보고 이렇게 뭐라 그러죠? 좀 소위 잴 거는 좀 재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뭐 이런 뜻이네요. 그렇죠.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도시 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으면 내려가서 농사나 짓지 뭐, 이런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접근을 하는 거죠. 농사나 짓지 뭐 하는 것은, 그 농사나의 대상은 제가 볼 땐 다분히 텃밭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농사가 그렇게 해갖고 되는 농사가 없습니다. 정보화 시대고 데이터 시대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와 정보의 함축적 기술의 집약적인 부분이 농사요 임업이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쉽게 접근을 해서 아주 옛날의 농법처럼 그렇게 접근을 하면 똑같이 당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을 좀 이야기하면은 한 달에,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나 이런 것들은 월급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보통. 농사 같은 경우에는 4천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순수 이익으로 4천만 원을 내야지 300~400만 원 받는 월급쟁이랑 수익이 비슷해지는 거잖아요, 순이익으로 따지면. 근데 순수 이익으로 한 4천만 원 이상을 벌려면 농사를 해서 얼마만큼의 자기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또 얼마만큼의 시간을 들여야 되는지,
리스크는 또 얼마나 있는지, 기술력은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하고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농사나 짓지 뭐 라고 해서 쉽게 얻을 만한 정보는 아니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일단 귀농 귀촌을 하시고 결심하신 분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 보조금이에요. 정부 지원금. 우리가 생각할 때 정부 지원금 내지는 보조금이라면 그냥 공짜로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공짜로 줍니다. 주는 대신에 내가 정말로 하고 싶고 내가 해서 이제 우리 PD가 얘기한 것처럼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오고,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이 정도의 노력을 투자하고 이 정도의 작물을 재배했을 때에 나오는 수익이 이 정도라는 계산을 가지고 가는 데에 딸리는 힘, 다시 말해서 자금적 부분을 언덕을 올라갈 때 리어커를 끌고 힘겹게 올라가는, 고지로 올라가는데 뒤에 밀어주는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예 그것 자체로, 리어커 자체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는 그 어떤 실패 내지는 병폐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때문에 귀농 귀촌 하시는 분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1순위가 어떻게 보면 보조금이고 공적 자금입니다. 또 공모 사업이고, 그래서 보조금을 받거나 공모 사업을 받을 때는 그만큼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그만큼 더 고민을 해봐야 되고, 이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공짜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참 바람직하지 않다. 이 돈 자체가 내가 피땀 흘려서, 누군가는 피땀 흘렸잖아요. 정부 세금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 피땀 흘려서 이 자금을 여기다가 투입한다라는 그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실패 확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쉽게 생각하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옆에 도와주고자 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요. 만약에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심각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제가 지금은 영상을 내린 게 있는데, 이제 실제 농부분을 제가 모셔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었잖아요. 제 지인 중에 한 분을 모셔가지고, 그분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인터뷰를 하게 되면 할 수도 있지만, 그분 같은 경우는 지금 빚이 아직도 갚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다 갚긴 했는데 빚이 한 10억 정도까지 생겼다라고 하더라고요. 도박이랑 주식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농사로 해가지고 지금 잘 살고 계시잖아요, 다행히. 불과 이게 한 3, 4년밖에 안 된 일인데 그분은 빚을 거의 대부분 다 갚으셨다고 해요, 일단은. 간접적으로 알지만 그분처럼 일하면 돼요. 왜냐하면 정말로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잖아요. 몸 부서져라 일하고, 새벽부터 나가서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분이고, 귀농 귀촌을 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의 어떤 생각을 가지면 육체노동을 꺼려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육체노동이 어렵고 힘든 분들은 자금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도시 생활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돈을 가지고 시골 생활에 적응하고 쓰는 데는 사실은 육체 노동을 하지 않고 그 자금을 바탕으로 인해 갖고 귀농 귀촌을 해서 수익 창출할 수가 있지만, 그것도 없으면서 시골 와서 육체 노동을 하지 않고 자금 투입도 안 하면서 하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죠. 때문에 명확하게 방향을 설정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 남이 가니까 따라간다, 시골 가면 무조건 먹고 살 것이다, 막연한 생각 가지고 귀농 귀촌을 할 경우에는 실패가 많다. 우리나라 통계로 역규경하는 율이 약 34% 정도 됩니다. 100명이 귀농 귀촌을 하면 34명이 시골에서 못 살겠다고 어떠한 이유로든 다시 적응을 못하고 서울로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 전 세대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귀농 귀촌 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데 40시간이 기본이지만 지금 지자체별로는 100시간으로 늘려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들을 만큼 듣고 공부할 만큼 하고 그래도 귀농을 할 자신이 있을 때 오라는, 그리고 시골에 관련된 정보라든가 모든 정보를 40시간 가지고는 약하다, 그래서 더 습득을 하고 오시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정책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귀농 귀촌이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득의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욕심을 가지고 귀농 귀촌을 하게 되면 지금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서울에 살 때는요, 한 달 수입이 400만 원을 가지고도 빠듯하게 살잖아요. 저금도 못하죠, 뭐 월세 내죠, 이렇게 산단 말인데 시골에 오면 200만 원이면 근데 좀 그래도 잘 버는 편이죠. 아, 그래요? 시골에 오면 150만 원만 가져도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살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서울의 소득만큼 시골에 와서 소득을 올릴 거, 400만 원씩 올릴 거를 생각하고 오면 그만큼 힘들고 노동의 강도라든가 정신적 피로도가 쌓이는데, 시골에 오면 150만 원 넣지만 쓰면 돼요. 그럼 그런 힐링을 하겠다, 자연이 좋다, 이런 생각을 귀농을 하면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이걸 참 이야기하는 저도 참 어렵습니다만, 기회가 되면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귀농귀촌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 임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한번 또 소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귀농귀촌에 대한 어떤 그 위험성, 또 폐해,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농정 예산이 15조 7천억 정도 되는데요. 통계상으로는 그 농정 예산, 농업인 대비 농정 예산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농업인 한 사람에 약 7명에서 9명 정도의 나쁘게 얘기하면 빨대를 꽂고 있다, 좋게 얘기하면 인력을 생산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농정 예산 15조 7천억 가운데 우리나라 농업인 약 한 230-40만 명을 놓고 대비를 해봤을 때 그 사이에 그 예산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좋게 얘기하면 그거죠. 다만 그 일자리 창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순수성을 잃고 돈의 목적을 두고 농민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잠깐 그 폐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그렇게 당하지 않고 순수하게 또 열심히 또 정상적인 귀농귀촌 생활을 하기 위한 방편을 우리가 찾고 습득하고 정보를 교환하자는 의미에서 이런 또 영상을 찍습니다. 다소 부족하고 모자라는 부분이 없잖아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차근차근 또 궁금한 점, 또 연차적으로 또 좋은 정보가 있으면 만들어서 공유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자.